저기, 변호사님 계십니까? 서울 강남의 한 작은 변호사 사무실. 낡은 옷에 지저분한 외투를 걸친 노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상담료가 있어요. 비서가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다. 노인의 옷에서 묵은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여길 찾아오셨대요? 변호사님 바쁘신데 그냥 가세요. 하지만 그때 안쪽에서 30대 중반의 청년 변호사 민준이 나왔다.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 민준은 노인의 손을 잡고 의자에 앉혔다. 비서가 황급히 말렸다. 변호사님, 저분 돈도 없어 보이는데요? 그게 중요한가요? 어르신, 편하게 말씀하세요. 민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노인 앞에 놓았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였다. 제가 사실은 노인이 입을 열려는 순간 사무실 밖에서 고급 세단 세 대가 멈춰섰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비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 노숙자는 천천히 일어나 민준을 바라봤다.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하겠다는 변호사인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재벌 회장은 노숙자 행세를 하며 예비 사위를 시험한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시험의 순간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주인공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3개월 전, 민준아, 오늘도 무료 상담이야? 같은 건물 변호사 사무실의 동기 상현이 비웃듯 물었다. 응, 할머니 한 분이 부동산 사기 당하셔서. 야, 그래 가지고 언제 돈 벌래? 우린 로펌 나와서 독립한 거잖아. 나봐, 나는 한 건에 3천씩 받는데.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가다간 사무실 월세도 내기 힘들다는 것을. 하지만 민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었다. 20년 전 아버지가 사업 사기를 당했을 때 찾아간 변호사들은 모두 돈이 없으면 못 도와드린다며 거절했다. 결국 아버지는 법정 다툼도 못 해보고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그런 변호사가 되지 말자. 민주는 그 다짐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변호사님, 다음 주 상담 예약이 또 3건이에요. 근데 전부 무료 상담이에요. 비서 수진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다 받아요. 하지만 이번 달 사무실 월세가 제 적금 깨면 돼요. 걱정 마세요.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착한 건 좋은데 너무 착하면 이용만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 나야. 여자친구 서연이었다. 재벌 그룹 회장의 외동딸. 둘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7년째 연애 중이었다. 서연아, 미안. 오늘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긴급 상담이 들어와서. 전화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렸다. 민준아, 우리 아버지가 너 만나보고 싶대.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7년을 사귀었지만 서연의 아버지를 만난 적은 없었다. 정확히는 서연이 자신의 집안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집안이 좀 복잡해서 아버지가 까다로우셔. 서연은 항상 그렇게만 말했다. 알았어. 언제? 이번 주말. 근데 민준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아버지.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 좀 특이해. 각오하고 와. 무슨 뜻이야?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거야.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줄 거지? 당연하지.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재벌 회장이라는데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 줄까?
사무실 월세도 밀린 가난한 변호사. 화려한 경력도 인맥도 없는 평범한 사람.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그리고 사무실 구석에 쌓인 무료 상담 파일들을 정리했다. 최소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건 보여드려야지. 그때였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아직 업무 시간 전이었다. 민준이 문을 열자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옷에서는 묵은 냄새가 났고 손은 때로 얼룩져 있었다. 저기, 변호사님 계십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네, 제가 변호사입니다. 들어오세요. 민주는 노인을 안내하며 생각했다. 또 사기 당하신 분인가? 요즘 노인 대상 범죄가 너무 많아. 하지만 민주는 몰랐다. 이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험의 시작이라는 것을.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민주는 따뜻한 미소로 노인을 맞이했다. 그 순간 노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이 청년이 과연. 앉으세요, 어르신. 차 한 잔 드릴게요. 민주는 노인을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녹차를 내왔다. 그때 출근한 비서 수진이 사무실로 들어서다가 멈칫했다. 변호사님, 저분은.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노인의 지저분한 외모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일었다. 상담하러 오신 분이야. 수진 씨, 상담실 좀 정리해줘. 네. 하지만 변호사님, 상담료는. 괜찮아. 수진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러났다. 민주는 노인 맞은편에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녹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땅을 빼앗겼어요. 땅을요? 내가 30년 동안 일해서 산 땅인데 조카가 서류를 위조해서 다 가져갔어요. 민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경찰에는 신고하셨어요? 했지. 근데 증거가 없대요. 조카놈이 워낙 교묘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변호사님, 나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 땅 팔아서 요양원이라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민주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류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벙 열리며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야, 이 노인네가 여기까지 왔네? 남자는 노인을 보며 비웃었다. 누구세요? 민준이 일어서자 남자는 명함을 던지듯 내밀었다. 태상건설 상무이사 박재혁. 저 노인 상대하지 마세요. 이미 법적으로 다 정리된 사안이에요. 정리됐다뇨? 저 노인 머리가 이상한 거 아세요? 땅, 그건 우리 회사가 정당하게 매입한 겁니다. 노인이 벌떡 일어났다. 이 도둑놈아, 내가 내 도장을 몰래. 증거 있어요? 박재혁이 노인을 밀쳤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어르신, 민준이 노인을 부축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폭행이에요. 폭행? 변호사님. 여기 CCTV 있습니까? 증거 있어요? 박재혁은 비웃으며 민준에게 다가왔다. 변호사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지 노인 상대해봤자 돈도 못 받고. 우리 회사 고문 자리 하나 비었는데 관심 있으세요? 뭐라고요? 월급 800만 원. 나쁘지 않죠? 대신 저 노인 건 손 떼세요. 민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7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며 수없이 봤던 장면. 돈과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는 자들. 죄송하지만 전 이미 이분의 변호를 맡기로 했습니다.
뭐? 박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후회할 거예요. 우리 회사 법무팀이 어떤지 아세요? 당신 같은 변호사는 한 입에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재혁은 코웃음을 치며 나갔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던진 말. 2주 안에 법원에서 봅시다. 각오하세요, 변호사님. 문이 닫히자 사무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사님, 태상건설이요? 그거 재산 5조 규모 건설사예요. 우리가 어떻게... 수진 씨,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변호사인 이유가 뭘까요? 돈 많은 사람 편들려고요? 아니면 진실을 밝히려고요?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주는 노인에게 돌아섰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몰랐다. 이 노인의 정체를, 그리고 이것이 모두 계획된 시험이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민주는 서연에게 전화했다. 서연아, 이번 주말 약속. 미안하지만 연기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급한 사건이 생겨서. 어르신 한 분이 땅을 빼앗기셔서.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민준아, 우리 아버지 만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나도 알아. 근데 이 어르신은 지금 당장. 넌 항상 그래. 남들 걱정만 하고.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보다 그 노인이 더 중요해? 그게 아니라. 알았어. 내 맘대로 해. 뚝.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사무실 구석에서 지켜보던 노인의 눈빛. 그 눈빛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 청년은 진짜인가? 아니면 연기인가? 노인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1단계 통과, 2단계 준비하라. 3일 후, 민주는 노인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다.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컨테이너 박스. 노인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어르신, 서류 찾으셨어요? 응, 여기 있어. 노인은 낡은 가방에서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민주는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다. 토지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어르신, 이 서명. 필체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서명한 게 아니야. 민준의 눈이 빛났다. 이거면 위조를 입증할 수 있어요. 필적 감정을 의뢰하면. 그때 노인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변호사님, 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네. 돈도 없는 노인. 이기기도 힘든 사건. 이득될 게 하나도 없는데.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민주는 2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큰 건설사와 계약을 했다가 사기를 당하셨죠. 노인은 조용히 민준의 이야기를 들었다. 3억이라는 돈을 떼이셨어요. 우리 가족에겐 전 재산이었죠. 아버지는 변호사를 찾아다녔지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이 없으면 못 도와드린다. 이길 가능성이 없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법정 싸움도 못 해보고 모든 걸 잃으셨어요. 공장은 경매로 넘어가고 우리 집도.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심장병이 오셔서.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준아, 변호사가 되거든. 아버지 같은 사람을 꼭 도와줘라.
그게 아버지의 유언이었어요. 노인은 민준의 손을 꽉 쥐었다. 그 손에 힘이 느껴졌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가 된 이유예요. 돈도 권력도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려고. 민주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봤다. 어르신이 제 아버지처럼 보여서요.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민주는 알 수 없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민준이 봉투를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30년도 더 된 것처럼 바랜 흑백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노인이, 아니,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뒤로는 거대한 빌딩과 태양그룹 간판이 보였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야. 민주는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리고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다시 확인했다. 분명 지금 앞에 앉아 있는 노인이었다. 어르신, 혹시 나도 한때는 성공한 사람이었지. 노인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태양그룹 회장, 자산 20조, 건설, 금융, 유통까지. 손 떼는 것마다 성공했어.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그런데 왜 지금 다 잃었어. 전부 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욕심이 많았지. 더 크게, 더 빠르게. 그러다 잘못된 투자를 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어. 10년 전 회사는 부도가 났고 나는 모든 걸 잃었지.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났어.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다. 알겠나? 돈이 있을 땐 수백 명이 내 주변에 있었어. 회장님, 회장님 하면서. 근데 망하고 나니까. 노인은 손가락으로 0을 그렸다. 아무도 없더군. 심지어 내 자식들조차. 민주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저 땅 한 평만 남았었는데 그것마저. 어르신, 변호사님. 노인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자네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세상은 좋은 사람 편이 아니야. 그래도 태산건설, 그 회사 사장 알아? 내 옛날 부하였던 놈이야. 내가 망하니까 재산을 긁어가더군. 노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다. 이번 땅 사건도 걔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마지막까지 빼앗으려고. 민준의 주먹이 쥐어졌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길 거예요. 그날 밤 민주는 컨테이너를 나서며 생각했다. 단순한 토지 분쟁이 아니었어. 이건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구나. 하지만 민주는 몰랐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노인은 지금도 태양그룹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컨테이너로 돌아온 노인은 낡은 옷을 벗고 깨끗한 양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나야, 서연아. 아버지, 어때요? 전화 너머 딸의 목소리. 놀라운 친구야. 진짜 같아. 그럼 아직은 몰라. 2단계가 남았어. 가장 중요한 시험이지. 노인. 아니, 태양그룹 강태양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내 사위가 되려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해. 일주일 후 민주는 필적 감정 결과를 받았다. 변호사님, 이거 보세요. 수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서류를 내밀었다. 필적 감정 결과. 서명 위조 확실.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좋아.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따르릉.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네, 민준 법률사무소입니다. 변호사님, 저 태산건설 법무팀 직원인데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뭔가 조심스러웠다. 무슨 일이시죠? 혹시 직접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태산건설 측에서요? 네. 하지만 회사는 모르게 해주셔야 해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그날 저녁, 명동의 한 조용한 카페,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이름은 김상민, 태산건설 법무팀 과장. 저를 왜 만나자고 하셨죠? 민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상민은 주변을 살피고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데요? 증거입니다. 결정적인. 민준의 눈빛이 변했다. 무슨 증거요? 박재혁 상무가 강태양 회장의 땅을 가로챈 모든 과정이 담겨 있어요. 상민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셨다. 위조 서류 만든 과정, 뇌물 준 공무원 리스트, 심지어 녹취록까지 있어요. 왜 이걸 저한테?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상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엔 몰랐어요. 단순한 토지 매입인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 전부 사기였어요. 상민은 고개를 숙였다. 강태양 회장님, 20년 전에 제 아버지 회사가 부도 위기였을 때 구해주신 분이에요. 네, 아버지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해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죠. 상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은혜는 반드시 갚아라였어요. 민주는 상민의 어깨를 잡았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거 법정에서 쓰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거면 충분해요. 상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저 회사에서 잘릴 겁니다. 내부 고발자니까. 괜찮으세요? 네. 이미 각오했어요. 양심을 팔고 싶진 않으니까요. 민주는 상민의 손을 꽉 잡았다. 제가 꼭 이기겠습니다. 상민 씨의 용기가 헛되지 않게. 그날 밤, 민주는 USB의 내용을 확인했다. 녹취록, 이메일, 위조 문서 원본.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거면 이긴다. 민주는 즉시 노인에게 전화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에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그래, 정말? 노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담겼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드디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 한편 전화를 끄는 강태양 회장은 고급 아파트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김상민, 그 친구가 움직였구나. 옆에 있던 비서실장이 물었다. 회장님, 그럼 이제 3단계를 준비해. 3단계요?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민준이는 약자를 도울 때의 진심을 봤어. 내부 고발자를 대하는 태도도 훌륭했고, 그럼 합격이시겠네요? 아니,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 돈과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그걸 확인해야 해. 무슨 뜻이십니까? 내일 박재혁을 보내. 민준이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라고. 제안이요? 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10억? 사건을 포기하면 10억을 주겠다고. 비서실장이 놀라 물었다. 그럼 만약 민준 변호사가 그 돈을 받으면요? 그럼 끝이야. 내 딸과의 결혼도 모든 것도. 강 회장은 차갑게 말했다.
내 사위가 될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해. 돈 때문에 원칙을 버리는 사람은 언젠가 내 딸도 버릴 테니까.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문이 벙 열렸다. 박재혁 상무였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달리 공손한 표정이었다. 변호사님,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박재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10억입니다. 네. 이 사건 포기하시면 현금 10억을 드리겠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10억? 사무실 월세 걱정도, 생활비 걱정도, 모든 게 해결되는 돈. 게다가 박재혁이 덧붙였다. 저희 회사 상임 고문 자리까지 드리겠습니다. 연봉 2억에 각종 복리후생.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 노인, 어차피 얼마 못 사실 거 아닙니까? 그 돈으로 뭐 하겠어요? 차라리 변호사님이 받아서 더 많은 사람 도우세요. 박재혁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변호사가 되거든. 아버지 같은 사람을 꼭 도와줘라.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박재혁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가주세요. 네. 그 돈, 제게 모욕입니다. 나가세요. 박재혁의 얼굴이 굳었다.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네. 절대로.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재혁이 나간 후 민준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건 아니었다. 10억이라는 돈,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 하지만 돈을 받는 순간 난 아버지가 그렇게 경멸하던 변호사가 되는 거야.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절대 그럴 순 없어. 그때 사무실 구석 청소부 복장을 한 사람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양 회장이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합격이다, 민준. 2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인사부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태산건설의 화려한 변호인단 5명. 그리고 홀로 선 민준. 원고 측 변호인, 입증 자료 제출하세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제출했다. 먼저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의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태산건설 측 변호사가 코웃음 쳤다. 재판장님, 필적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당시 원고는 고령으로 손떨림이 있었고, 증거 2번.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민 증인을 신청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태산건설 법무팀 출신 김상민이 증인석에 섰다. 박재혁 상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증인, 진술하세요. 상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태산건설 법무팀에서 5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지 취득 과정이 전부 사기였음을 증언합니다. 뭐라고? 박재혁이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저자는 회사에서 횡령으로 해고된 거짓말입니다. 상민이 외쳤다. 제가 가져온 증거를 보십시오. 민준이 USB 자료를 제출했다. 이메일 기록, 녹취록, 그리고 뇌물수수 내역까지 모두 있습니다. 재판장이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1분, 5분, 10분. 재판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피고 측 변호인. 이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태산건설 변호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그건 증거 3번입니다. 민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박재혁 상무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CCTV 영상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다.
박재혁이 봉투를 건네고 공무원이 받는 장면. 날짜와 시간까지 선명했다. 저건 조작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함께 제출합니다. 조작되지 않은 원본 영상입니다. 쿵. 재판장이 망치를 내리쳤다. 피고 측, 더 할 말 있습니까? 태상건설 변호사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판결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 태상건설은 사기와 문서 위조, 뇌물공여 등으로 원고의 토지를 불법 취득했음이 명백하므로 토지 소유권은 원고 강태양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 쿵.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겼다. 이겼어.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때 누군가 민준의 어깨를 잡았다. 노숙자 차림의 노인. 강태양 회장이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르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자네가 아니었으면. 두 사람은 법정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한편 박재혁 상무는 법정을 나서다가 경찰들에게 체포되었다. 박재혁 사기와 문서 위조,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럴 수가. 내가. 박재혁은 끌려가면서 민준을 노려봤다. 내 놈. 10억을 걷어찼어. 평생 후회할 거야. 후회는 당신이 하세요. 민준은 차갑게 답했다. 정의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박재혁이 끌려가고 법원 앞 계단에 두 사람만 남았다. 변호사님, 강 회장이 민준을 불렀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겠네요. 네. 무슨 진실이요? 강 회장은 천천히 더러운 외투를 벗었다. 그리고 안에 입고 있던 깔끔한 셔츠가 드러났다. 저는 노숙자가 아닙니다. 네. 민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다. 강태양, 태양그룹 회장입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강 회장이 손을 들자 고급 세단 세대가 법원 앞에 멈춰섰다.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들이 우르르 내렸다. 회장님, 민주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게 대체 무슨 자네를 시험한 겁니다. 시험이요? 강 회장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 딸, 서연이와 결혼하겠다고 했죠? 민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서연이 아버님이? 그래요. 나야. 강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내 사위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맞아요. 전부 계획된 시험이었죠.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1단계. 초라한 노인을 대하는 태도. 자네는 나를 존중하고 돕겠다고 했어요. 2단계. 거액의 유혹. 10억을 거절했죠. 3단계. 법정에서의 정의 실현. 자네는 완벽하게 해냈어요. 강 회장은 민준에게 다가왔다. 민준 변호사, 자네는 3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했어요. 민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왜 이런 식으로 내 딸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순 없었어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약자를 진심으로 도우려는 사람,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내 딸을 맡길 수 있어요.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회장님, 저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강 회장이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세단 중 한 대에서 서연이 뛰어내렸다. 민준아. 서연은 민준에게 달려와 안겼다.
미안해. 이 모든 걸 숨겨서. 서연아, 이게 무슨. 아버지가 꼭 시험하고 싶다고 하셔서 나도 너무 힘들었어. 서연은 울먹였다. 근데 넌 정말 대단해. 아버지의 모든 시험을 통과했어. 민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강 회장과 서연을 번갈아 봤다.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강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다. 네, 김상민 과장. 그 친구도 내가 보낸 사람이에요. 네, 증거 USB도 내부 고발도 전부 계획된 거였죠. 자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민주는 허탈하게 웃었다. 정말 모든 게. 하지만 자네의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강 회장이 민준의 어깨를 잡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법원 앞 따스한 봄볕 아래 민주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의 저택. 민주는 처음으로 서연의 집에 초대받았다. 압구정의 거대한 저택. 정원만 해도 축구장만 했다. 들어오세요. 강 회장이 민준을 응접실로 안내했다. 서연도 함께 앉았다. 민준 변호사. 아니, 민준. 강 회장이 차를 따르며 말했다. 아직 화가 났나요? 속인 것에 대해.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솔직히 혼란스럽긴 해요. 모든 게 시험이었다니. 이해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게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왜죠? 이야기를 해줄까요? 내가 왜 이런 시험을 했는지.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시작했다. 20년 전 나는 젊은 사업가였어요. 성공에 눈이 멀어서 사람 보는 눈이 없었죠.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때 나는 사업 파트너가 있었어요. 나랑 대학 동기, 가장 친한 친구였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름은 박철수. 내가 회사를 키울 때 함께했던 동반자였어요. 나는 그를 형제처럼 믿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가 회사 자금 300억을 횡령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죠. 민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더 큰 문제는 그 친구에게 내 아내를 소개한 게 나였다는 거예요. 네, 서연이 엄마. 내 아내 말이에요.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내는 박철수를 오빠처럼 따랐어요. 나를 믿었으니까 내 친구도 믿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돈을 훔칠 때 아내의 명의를 도용했어요. 아내가 공범인 것처럼 꾸민 거죠. 서연이 눈물을 닦았다. 엄마는 억울해 하셨어요. 나는 처음엔 아내를 의심했어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300억이 사라졌는데 모든 서류에 아내 이름이 있었으니까. 나는 미쳤던 거예요. 회장님,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그랬어? 박철수와 짜고? 라고. 강 회장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아내는 울면서 부인했어요.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 우리는 싸웠어요. 매일 밤 싸웠죠. 서연이가 겨우 5살 때였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렸다. 나 기억나. 매일 밤 엄마 아빠가 소리 지르는 거. 그러던 어느 날 강 회장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다. 아내가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거라고 했지만 나는 알아요.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민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남편에게 의심받고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그 고통을. 그리고 5년 뒤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진실이 밝혀졌어요. 박철수가 해외에서 체포됐고 그제야 모든 게 조작이었다는 게 드러났죠. 아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박철수 혼자 모든 걸 꾸민 거였죠.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아내를 의심했던 날들, 그게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응접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래서 다짐했어요. 강 회장이 민준을 바라봤다. 내 딸만큼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겠다고.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강 회장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 자네는 통과했어요.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지만 회장님,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알아요. 10억을 거절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흔들린 건 사실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 돈이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거절했잖아요. 네, 제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도 회장님 아내분처럼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응? 사기를 당하셨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민주는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는 그 억울함을 안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변호사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민준.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회장님의 시험이 오히려 고마워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저 자신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뭔지. 강 회장은 벌떡 일어나 민준을 끌어안았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서연이를 저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셔서. 아니야. 강 회장이 민준의 어깨를 잡았다. 서연이가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우리 가족의 축복이야.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그날 밤 민준과 서연은 저택 정원을 걸었다. 민준아, 미안해. 뭐가? 아버지 시험 때문에. 너도 힘들었을 거 아냐? 괜찮아. 민준은 미소 지었다. 오히려 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 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응. 서연이 민준의 팔에 기댔다. 나도 사실 불안했어. 아버지가 너를 인정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하지만 넌 해냈어.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 처음 봤어.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연아. 응? 결혼하자. 서연은 민준을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응? 그러자. 두 사람은 정원 한가운데서 포옹했다. 2층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 회장.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여보, 봤어요? 강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어요. 당신이 항상 바라던 진심을 가진 사람. 이제 마음 놓아도 될 것 같아요.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을 의심했던 거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하지만 우리 딸만큼은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해요.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6개월 후 서울 시내 한복판. 새로 문을 연 정의 법률사무소. 민준 변호사님, 상담 예약이 또 밀렸어요. 비서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몇 건? 이번 주에만 30건이요. 그것도 전부 무료 상담 신청이고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다 받아요. 하지만 변호사님 혼자선.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3명의 변호사가 들어왔다. 민준 선배, 저희가 왔습니다.
젊은 변호사들이었다. 모두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합류한 사람들. 오늘도 힘내봅시다. 민준의 사무실은 이제 달랐다. 6개월 전 월세도 밀리던 작은 사무실이 아니었다. 강남 한복판의 10층짜리 건물. 1층부터 3층까지가 모두 법률사무소였다. 그리고 건물 입구에는 큰 현판이 걸려 있었다. 정의 법률사무소 마이너스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이 모든 것은 강 회장이 민준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사위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고 싶어서 강 회장은 그렇게 말했다. 민준은 그 호의를 거절하려 했지만 강 회장이 말했다. 이건 투자야. 자네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이 더 나아지는 거니까. 민준은 결국 받아들였다. 그리고 약속했다. 이 공간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돕겠습니다. 오전 10시 첫 상담 의뢰인이 들어왔다. 60대 할머니였다. 손에는 낡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저기, 변호사님, 제가 돈이 없는데 상담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앉으세요. 민주는 따뜻하게 할머니를 맞이했다. 무슨 일이세요? 손자가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민주는 진지하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6개월 전 강 회장을 대했던 것처럼 그날 저녁 민주는 강 회장의 저택을 방문했다. 아버님 맞습니다. 오 민준, 어서 와. 강 회장은 기분 좋게 민준을 맞이했다. 예전의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서연이는 웨딩드레스 피팅 갔어요. 아, 그렇구나. 다음 달이면 결혼식이네. 네.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두 사람은 응접실에 앉았다. 강 회장이 차를 따르며 물었다. 요즘 사무실은 어때? 바쁘지? 네, 너무 바빠요. 하지만 행복해요.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매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그래, 그게 자네 길이야. 강 회장도 미소 지었다. 아, 그리고 아버님. 민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뭔가 이번 달 수익금 보고서예요. 건물 임대료 빼고 순수익이 3억 정도 나왔어요. 오, 그래. 그런데 아버님, 이 돈을 정의 기금으로 쓰고 싶어요. 정의 기금? 네. 법률 비용조차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이요.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필요하면 생활비까지.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제가 도울 수 없는 다른 지역 사람들도 다른 변호사들과 연결해서 도울 수 있게요. 강 회장은 민준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크게 웃었다. 하하, 역시 내 사위야. 좋아. 내가 같은 금액을 매칭하지. 민준이가 3억 내면 나도 3억. 그럼 6억이 되는 거야. 정말요? 감사합니다. 고맙긴. 이게 진짜 투자야. 세상에 대한 투자.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다. 다녀왔어요. 서연아. 웨딩드레스 어땠어? 완전 예뻐. 민준아, 기대해. 서연은 민준 옆에 앉으며 아버지를 봤다. 아빠, 또 일 얘기하신 거죠? 들켰네. 아빠, 민준이 좀 쉬게 해줘요. 매일 밤 12시까지 일해요. 미안. 내가 일을 너무 좋아해서. 민준이 머리를 극적였다. 괜찮아. 그게 자네의 매력이야. 강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아, 민준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야. 네, 아빠. 감사합니다, 아버님. 한편 서울구치소 박재혁 전 상무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다. 사기, 문서 위조, 뇌물 공여로 징역 7년. 박재혁? 면회 왔다?
교도관의 외침에 박재혁은 면회실로 갔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누가 왔다는 거야? 아, 취소됐네. 미안. 박재혁은 허탈하게 웃었다.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면회객이 없었다. 가족도, 친구도, 회사 동료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내가 뭘 위해 산 거지? 박재혁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돈을 위해 양심을 팔았고, 권력을 위해 사람을 짓밟았다. 그리고 지금 혼자 남았다. 민준. 그놈이 옳았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었어. 박재혁은 고개를 떨구었다. 태상건설도 이제 없었다. 비리가 밝혀지며 회사는 해체됐고 수십 명이 구속됐다. 인과응보. 정말 있구나. 다시 강 회장의 저택.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정원을 산책했다. 민준아. 강 회장이 별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6개월 전 자네를 시험했던 거 아직도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님. 덕분에 제 자신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 심했지. 아니에요. 민준이 강 회장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버님은 딸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느껴졌어요. 고맙네.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보, 들었어요? 강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우리 사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도 좋아하실 거예요. 서연과 민준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였다. 엄마, 저 행복해요. 서연이 중얼거렸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게요. 세 사람은 한참을 별을 바라봤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준의 정의 법률사무소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도왔고 강 회장은 사업보다 가족과 사회공헌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 그리고 서연은 민준과 함께 재단을 만들어 소외된 아이들을 도왔다. 정의는 승리했고 악은 벌을 받았으며 선한 사람들은 행복해졌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돌아가야 할 방식이었다. 1년 후 민준과 서연의 결혼 1주년 기념일. 두 사람은 강 회장과 함께 아늑한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벌써 1년이네. 민준이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다. 시간 참 빠르죠? 강 회장이 와인 잔을 들었다. 1년 전 오늘 자네들이 결혼식을 올렸지. 네.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요.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강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준, 1년 반 전 내가 노숙자 행세를 하며 자네 사무실을 찾아갔던 날 기억하나? 당연하죠. 어떻게 잊겠어요. 그날 사실 나는 확신이 없었어. 강 회장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자네가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내 딸의 집안을 보고 연기하는 건지. 아버님, 하지만 자네는 내가 준비한 모든 시험을 통과했어. 강 회장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더러운 노인을 차별 없이 대했고 10억이라는 거액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정의를 지켰지. 저는 그냥 제가 배운 대로 한 것뿐이에요. 아니야.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돼.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돈과 권력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 그리고 원칙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 자네는 후자야. 민주는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다. 내가 젊었을 땐 전자였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성공하려면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지. 사람의 가치도 관계도 전부 돈으로 잴 수 있다고 믿었어. 그래서 아내를 잃었어.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돈이 있으면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없어. 모두가 돈을 보고 다가오니까 강 회장이 민준을 바라봤다. 그래서 자네를 시험한 거야. 자네가 진짜 서연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강 회장의 딸을 사랑하는 건지. 이제 알아요. 민준이 조용히 답했다. 시험하신 이유를. 고맙네. 강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자네 덕분에 나도 변했어. 네. 예전엔 사업만 생각했어. 매출, 이익 확장. 강 회장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자네가 보여준 것처럼 세상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더군. 사람의 마음, 정의, 그리고 진심. 강 회장은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아내와 어린 서연의 사진이었다. 여보, 이제 내가 알았어요. 강 회장이 사진을 쓰다듬었다. 당신이 평생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구나. 돈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고 권력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것.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우리 딸만큼은 당신이 원하던 대로 행복하게 해줄게요. 서연도 눈물을 흘렸다. 아빠,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 배웠어요. 뭘? 가족의 의미를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서 가족이 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아버님을 만나고 서연이와 결혼하고 민준이 두 사람을 바라봤다. 이게 가족이구나. 알았어요. 서로 믿고 서로 지켜주고 때론 시험하고. 민준이 웃었다. 그 모든 게 사랑이더라고요. 강 회장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 말했어, 아들. 아들이라는 단어에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우리 건배할까? 강 회장이 잔을 들었다. 무엇에 건배하죠? 진심에. 강 회장이 말했다. 이 세상 모든 진심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그리고 강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 하늘에 계신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길.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땡그랑. 맑은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아버지의 낡은 시계가 있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민주는 시계를 쓰다듬었다. 아버지가 하고 싶으셨던 일, 제가 대신하고 있어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정의를 실현하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좋은 가족도 만났어요. 아버지처럼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 아버지, 고마워요. 이런 길을 가르쳐 주셔서. 민주는 시계를 가슴에 안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은 보입니다.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죠. 하지만 진심과 정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보이는 것들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던 것들만 남습니다. 민준이 가진 것은 거대한 재산도 화려한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 사람을 향한 진심, 그리고 정의를 향한 용기. 그것이 결국 모든 것을 얻게 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돈과 원칙 사이에서, 편리함과 정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 그때 민준처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엔 가장 큰 것을 얻게 될 테니까요. 진심은 통합니다. 정의는 이깁니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는 진심은 결코 상대방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시험도 결국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이 겪었던 억울한 혹은 감동적인 사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